그래서 사실 이렇게 워낙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제 막 자전거 타이어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타이어도 많아지고 종류도 가지수도 너무 많아졌는데 사실 그 공기압이라는 것에 대한 저희가 정보가 아직은 사실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특히나 뭐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는 뭐 매뉴얼이라도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데 네. 자전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적정 공기압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우리의 뭐랄까 그 친숙도, 친밀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중요하냐고 물으면 저도 사실 무지렁이라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데 편집장님께 좀 대신 대답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타이어 공기압이 타이어의 성능의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아 그래요? 네. 가격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뭐 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가요? 타이어를 이루는 뭐 세 가지 요소, 뭐 비드, 케이싱, 컴파운드 이렇게 돼 있지만 컴파운드가 또 퍼포먼스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걔네들이 노면과 접촉을 해서 어떤 업무를 할 때는 네. 공기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공기압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는 그 모든 그 수고가 사실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잘 만들었는데 막 쓰는 경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네. 공기압을 자동차나 이런 거에 비해 공기압이 조금 어려운 게 네. 자동차는 자동차 무게 대비 사람 무게가 너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네. 1.5톤짜리 차에 70kg짜리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쵸. 그런 네. 그런 거라 뭐 이게 둘이 타도 140kg니까. 네, 그러니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또 넷이서 또 분담하고 있고. 그런데 자전거는 체중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자전거에 그쵸. 맞아요. 타이어도 엄청 가늘고 그쵸. 이런 타이어에다가 내 체중을 실어야 되는데 이 공기압에 대해서 너무 난감한 거죠. 두 개밖에 안 그쵸. 되고 그래서 더더욱 섬세하게 지켜가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고 내 사람 체중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파일럿마다 체중 워낙 다르니까. 네, 누구는 뭐 40kg대, 누구는 네. 100kg대고 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네. 거다 보니 공기압을 어디다 기준을 해야 될지. 맞아요. 네, 그래서 체중에다가 대부분 맞춰가지고 하게 되는데 자전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이런 타이어 사이즈가 네.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타이어가 이게 들어가면 더 큰 타이어 쓰려면 뭔가 많이 바꿔야 되니까. 네. 근데 자전거는 안 그렇거든요. 이 자전거에다가 타이어를 여러 개를 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뭐 사이즈를. 너비에 따라서 맞아요. 네. 심지어 다른 휠도 끼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타이어마다 공기압이 다 다른데 야 이걸 설명해 주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 너무 다 알려드려도 모두가 그걸 다 즉각 반영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네. 그리고 또 이 기준 자체도 자전거의 발전과 함께 바뀌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져 있죠. 사실 지금보다는 한 5년 전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은 정비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네 맞아요. 그 5년 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막 한창 사이클을 열심히 타던 시기인데 그때 이 동호인 안에 어떤 소문이 돌았었냐면 튜블러는 110 고정이다 라는 그런 카더라 아닌 카더라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체중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110 넣고 달리면 짱이다라는 그런 썰이 있었는데 네. 왜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걸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기압 높은 게 빨라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타이어 옆에 보면 맥스 네. 공기압 딱 나와 있죠. 네. 거기까지 넣어버리는 거죠. 많이 넣었으면 좋다. 네. 라고 해서 일단 넣어. 그게 왜 빠르냐면 속도를 이룬 두 가지가 있어요. 가속과 관성. 가속은 출발해서 속도가 올라가는 그쵸, 부분. 네. 그리고 언덕 올라갈 때. 네. 언덕은 전반적으로 가속이에요. 그렇죠. 중력 가속에 의해서 계속 내려 꽂기 때문에 그쵸, 네. 계속 가속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 내가 스피드가 빠르다고 느끼냐면 속도가 늘어날 때예요. 아 항속할 때보다 네. 항속할 때는 그냥 가는 거라는 느낌인 거죠. 도움을 근데 받는 느낌은 없죠. 내가 시작해서 시속 30km까지 올라간다. 그럼 네. 그 올라가는 구간에서 네. 빨리 올라가는 게 빠른 자전거 같고 그렇죠. 이게 빠르다고 느껴져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속도 측정이나 이제 시간 측정을 어필해서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콩 기록한다 하면서. 네, 어필은 가속이 좋은 제품이 확실히 빨라요. 근데 타이어 공기압이 세면 왜 가속이 좋냐? 필이 봤을 때 네. 허브에 이제는 동력이 전달되잖아요. 페달링을 하면 네, 그렇죠. 전달되고 스포크를 통해서 림으로 가고 림에 붙어있는 타이어가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기압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타이어랑 림과의 단단함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약간 말랑말랑하니까 가속할 때 조금 살짝 밀려. 약간 쿠션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그쵸. 느낌인 거네요. 네. 약간 밀리는 느낌. 네. 그것 때문에 가속이 살짝 떨어져요. 공기압이 높으면 그 느낌이 없거든요. 바로 네. 딱 하면 샥 가니까. 되게 즉각적인 반응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네. 아까 얘기했지만 모터스포츠들은 완전 기계 힘을 가기 때문에 네. 스피드를 보고 데이터가 탁탁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뭐 내 몸이니까. 물론 속도계가 있긴 하지만 내 몸에서 딱 오 나는 가벼운 힘으로 잘 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빠른 자전거죠.
이건 감정이 있는 엔진이니까 사실 네. 숫자보다는 감각에 좀 더 의존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에 공기압을 많이 넣으려니까 네. 타이어가 작은 게 편해요. 아, 그러네요. 타이어가 커지면 공기압을 많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공기 자체 볼륨 때문에 공기를 많이 넣으면 팽창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기압을 좀 적게 넣어요.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들이 다 40 언저리 이렇게 35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네, 거네요. 35, 뭐 20년 네. 이렇게 네네네. 돼 있죠. 그래서 자전거 타이어는 옛날에 림브레이크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타이어를 23mm, 25mm, 28mm도 거의 쓰기 힘들었거든요. 어려웠죠. 그 네. 캘리퍼 때문에. 네, 그래서 23mm 쓰면은 120까지 넣을 수 있어요. 25mm 쓰니까 한 100, 110까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공기압 높은 게 일단 빠르다라고 체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측면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브랜드마다도 또 다르잖아요. 이게 네. 사실 모든 브랜드가 맥시멈 110이다라고 또 해주지도 않고 최저와 최고가 제가 보기엔 사실 그냥 패턴 조금 다르고 그냥 브랜드 좀 다른 것 뿐인데도 이 숫자 너무 천차만별이고 제공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봐도 공기압이 분명히 같은 체중인데도 누구는 뭐 60을 넣으라 그러면 누군가는 65, 70을 넣으라고 하는데 OPSI만 적게 넣고 많이 넣어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죠. 저는 이 차이가 왜 이 조그마한 타이어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 뭐 사이즈가 좀 달라요. 아, 실측이라는 건가요? 네, 실측 사이즈가 좀 달라요. 같은 28mm다라고 해도 구디어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 스페셜라이트 터보 타이어 이런 타이어들이 다 다른 거죠. 실제 해보면 왜 근데 다 똑같이 28C라고 하는 건가요? 그럼? 기준을 각기 달리 갖고 있어요. 약간 올드스쿨인 네. 브랜드들은 옛날에는 자전거 타이어의 사이즈가 15mm의 타이어를 꼈을 때의 특정 사이즈를 기반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15mm가 17mm가 기본이 됐다가 네. 19mm가 메인이었다가 지금은 20mm가 넘어갔다 21mm, 21mm도 조금 것 같죠. 요즘은 23mm, 저 휠은 25mm. 와. 근데 이 림 내부폭이 점점 커져요. 림 내부폭이 커지면 같은 타입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네. 모 브랜드의 경우는 내가 타이어가 28mm인데 25mm보다 가볍다라고 광고를 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재보면 얘네는 25mm 타이어랑 똑같은 애인데 네. 전에는 15mm 쟀고 지금 19mm 쟀기 때문에 28mm가 됐어. 출발점이 아예 다른 거네요. 네, 다른 브랜드의 25mm보다 얘는 네. 사이즈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가볍죠. 그러네요. 근데 마케팅을 할 수 있어. 난 28mm 가볍다. 부풀리면 28로 되긴 하니까. 네. 그럼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예를 들어서 그 타이어의 권장 분명히 그 내폭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작은 림에 꽂게 되면 그 수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안 나오죠. 그건 약간 좀 기만 아닌가요? 약간 좀 거짓말 같기도 하고 좀 상술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타이어마다의 이 기준점이 자기는 뭐 약간 클래식하고 대중적이 더 대중들이 많이 유럽 같은 경우 아직도 15mm, 17mm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 사람들한테 맞게 사이즈 만든 거고 네. 누구는 우리는 최신 선수들이 쓰는 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23mm, 25mm 타이 림폭 갖고 있는 애들 기준으로 할게. 그러면 미쉐린은 26mm, 25mm 타이어를 껴도 타이어 폭이 28이 넘어요. 그런 휠에다 끼면 네네.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 마케팅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네. 소비자들한테는 타이어 공기압을 넣을 때는 네. 실제 폭 타이어의 폭을 재서 네. 확인하고 사이즈 28mm하고 28mm 맞추지 말고 재보면은 그게 아니다. 이게 이 자덕들이 모두 집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네, 그래서 이게 버닝 캘리퍼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재보고 저희도 항상 재보거든요. 재보고 네. 아 이게 30mm니까 30mm 타이어에 맞는 공기압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 타이어 가이드에 다 기재가 되어 있나요? 좀 심각한 타이어들은 있어요. 그 타이어 만드는 거에 림 지금 내부 제한들. 폭이 얼마에 네. 어떻게 타고 체중이 얼마일 때는 어떻게 넣어라 뭐 이런 와, 그럼 가이드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가이드 자체가 이제 박스 한 면을 다 채우죠. 이게. 근데 그만큼 본인들도 이거의 진심이니까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케이싱과 비드의 강도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기압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아, 사실상 타이어를 잡고 있는 거는 네. 비드가 림에 잡고 있는 거고 케이싱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케이싱, 뭐 카커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케이싱이 버틸 수 있는 압이 있어요. 그 압을 넘기지 않을 만한 댁에서
120kg 정도 되는 네. 사람도 자전거 탈 수 있다 네. 라고 봤을 때 눌리는 힘에 의해서 이게 버티는 무게 정도를 이제 맥시멈으로 만들죠. 그래서 다들 라이더 체중 뭐 시스템 무게 제한 뭐 110kg 이렇게 네. 나오는 거네요. 타이어는 뭐 거기다가 무게 제한을 주긴 좀 그러니까. 그리고 타이어는 사실 노면과 닿는 유일한 제품이니까. 그렇죠. 유일하죠. 네, 그래서 타이어는 노면과 부딪힌 이거에 의해서 받는 강도, 압박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공기압에 따라서 공기압이 높으면 부딪혔을 때 이 힘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사실 저는 튜블리스는 제가 직접 소비를 해보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튜블러와 이제 클린처 정도만 써봤는데 사실 이 둘만 해도 최대 공기압, 뭐 적정 공기압에 분명히 차이가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사실 튜블러는 제가 느끼기엔 이미 단종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진 타이어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클린처와 그 튜블리스의 권장 공기압의 차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도 조금 궁금했어요. 저는. 네, 비슷하다기보다 사실 똑같죠. 생긴 건 안에 튜브를 넣나 아니냐 정도의 차이니까. 특히 최근에는 뭐 사실상 똑같이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똑같이 만드는데 차이는 이제 비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래서 클린처 전용 타이어가 나오기도 해요. 튜블리스를 쓸 수 없는 타이어인 거네요. 네, 요즘은 업체들도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튜블리스 타이어를 만들어 놓고 튜블리스 레디라고 하죠. 그게 훨씬 더 재고 부담도 좀 적지 않나요? 네, 재고는 적고 근데 무게가 늘어나니까 무게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클린처 전용 타이어를 만들죠. 그러면 또 문득 궁금해지는 건데 튜블리스와 그 클린처 중에 가장 가벼운 구성으로 세팅할 수 있는 형태는 누구인가요? 사실 클린처가 더 가벼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선수들도 사실 클린처를 쓰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아, 약간 초경량 튜브 이런 걸 쓰게 되는 건가요? 네, 거기다가 이제는 TPU 튜브 같은 걸 쓰게 되면 TPU 튜브는 무게가 뭐 한 50g, 30g 그거를 쓰면 사실 클린처 전용 타이어는 튜블리스 레디보다 무게가 거의 한 4, 50g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럼 가속에 엄청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TPU 튜브랑 클린처 타이어를 합친 게 튜블리스 타이어랑 무게가 비슷하죠. 그쵸? 네. 근데 튜블리스 타이어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밸브, 네. 밸브가 뭐 한 7g밖에 안 되긴 하지만 밸브를 껴야 되고 실란트를 넣어야 되죠. 실란트가 그쵸. 또 몇십 g이 추가되니까 한참 부어 넣어야 되니까. 네, 그 무게를 더하고 나면 클린처가 또 가볍죠. 그러면 초경량 뭐 완성차를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튜블리스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겠네요.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요즘은 선수들도 이제 어필이 많은 코스에서는 이제 클린처 타이어를 선호하기도 해요. 아예 코스에 따라서는 타이어 형태도 바꿔버릴 수도 있는 네, 거예요. 휠 바꾸면서 타이어는 아예 다른 이 휠에는 이 타이어, 이 휠에는 이 타이어. 휠마다 타이어를 다르게 쓰죠. 약간 로우림의 클린처, 뭐 미들림 이상의 튜블리스 이런 식으로 네. 가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무게가 중요한 이런 샵들에서는 지금 네네. 클린처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러면 그 튜블리스 레디는 클린처 타이어에 비해서 어떤 게 더 들어가는 건가요? 무게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죠? 무게 차이는 이제는 비드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나요. 아하. 비드가 이제는 좀 더 단단하게 네. 그 림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기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클린처 타이어는 비드가 살짝 그냥 동그랗게 이 형태만 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튜블리스 타이어는 거기를 딱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각이 딱 져가지고 딱 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형태적 네. 차이가 좀 있어서. 그냥 잠금이냐 밀봉이냐 같은 느낌의 차이인 거네요. 네. 그리고 안전 튜블리스 중에서도 이제는 튜블리스의 레디가 아니라 튜블레스 타이어가 있어요. 실란트를 넣지 않아도 공기압이 새지 않는 얘는 이제 무게가 더 늘어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엔 좀 나왔어요. 요즘은 조금 나오고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군요. 네, 무게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실제 실란트를 넣은 무게랑 별 차이는 없는데 그렇게 분명히 어필했겠죠. 네. 근데 실제로 했을 때 타이어 자체 무게가 무거우니까 네, 그렇죠. 스펙상이라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선택을 당할 때는. 그렇죠. 상세 페이지에 명확하게 숫자가 딱 찍혀 나오니까. 260g과 300g도 어느 거 할래? 260g 가격이 별 차이. 이게 더 비싸 또 오히려. 그렇죠. 더 진보된 기술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사실 실제로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는 건가요? 이 튜블리스 전용 타이어들이? 저는 좋아하긴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실란트를 갖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긴 하죠. 없는 케이스니까 아예. 네, 아예 그래서 펑크가 났을 땐 실란트를 주입을 하거나 이런 식의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 그 실란트는 저와 함께 대동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전체적으로 무게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전자가 네. 조금 나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실란트를 넣고 다닐래, 들고 다닐래. 네. 근데 넣고 다니는 건 어차피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들고 다니는 건 내가 느끼니까 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 자전거는 감각인데 그쵸.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좀 불편할 수도 네. 있겠네요. 이런 것들 그런 약간 브랜드마다 이렇게 다르고 막
그런 뭐 가이드도 다르고 한 것들이 사실 업계 이 약간 동호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사실 실카 공기압 계산법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자전거 살 때는 가장 유명했었고 지금 이제 스램이 이제 자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기압을 우리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얘네도 다르잖아요. 차이가 많죠. 제가 알기로는 누구는 생각보다 낮고 누구는 생각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 제조사들이 주는 그 가이드와 별개로 실카나 뭐 혹은 이제 이 스램의 이 가이드만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사실 전반적으로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그쵸, 합니다. 타이어 업체들도 여러 가지 공기압 가이드를 주고 막 그러는데 타이어 업체들 공기압 가이드가 생각보다 좀 엉망일 때가 많아요. 그래요? 우린 타이어를 개발하는 것이지 자전거 타는 애들은 아니야. 막 이런 개념인 거죠. 만든 놈이 알지 그럼 누가 알죠 그걸? 네, 제가 뭐 여러 업계들을 담당자를 많이 만나보지만 네. 타이어 생산 쪽 담당자들 중에서 자전거를 실어서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이건 좀 충격인데요. 네, 왜냐면 타이어는 뭐 자전거도 만들지만 우리는 뭐 자동차도 만들고 오토바이도 만들고 나는 차 운전해. 나는 타이어 제조자지 자전거 타이어 전담 제조자는 아니다 이런 포지션인 거네요. 그건 내가 포지션이 자전거 타이어 담당인 거지.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특히나 타이어처럼 이렇게 중요한 부품들은 타본 사람이 만들어야 좀 더 정확하지 않나요?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타는 자전거들을 네. 봤을 때 이게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타이어 자전거들이잖아요. 그렇죠. 레이싱용 수준이란 말이죠. 네네. 레이싱용 수준을 동호인 단위에서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은 선수한테 받는 거죠. 선수 레벨에서 받아야 제대로 된 피드백이 나와요. 동호인이 했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완벽한데라고 해서 선수한테 가져가면 하루 만에 망가져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항상 차로 따지면 8,000rpm, 9,000rpm 이렇게 쓰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2,000rpm 쓰는 사람들이 괜찮네라고 가져가면 그냥 나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타이어도 많은 선수들이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네. 내가 열심히 타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업체들이 주는 이 기준표 네. 이게 좀 잘못된다기보다 약간 좀 이상한 경우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올드스쿨도 많고 네네네. 타이어 업체들이 이게 얘기했던 업체들이 다 100년 넘은 업체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20년 전 얘기가 최신 얘기예요. 100년에 비하면. 네, 21세기에 이랬었잖아. 10년 전에 이랬는데 네. 근데 자전거는 10년 전과 지금의 타이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변화를 빨리빨리 체크를 하기 위해서 뭐 실카도 사실 약간 오래된 업체이긴 한데 네네. 그래서 실카에서는 또 빠르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자전거의 타이어 사이즈 실카 같은 경우도 뭐 넣을 때 타이어의 특정 사이즈를 넣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젠 공기압을 해주는 네.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고 스램 같은 경우도 타이어 사이즈나 이제 실측이나 림 내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네. 결과를 만들어줘요. 이제 둘의 차이는 제 체중으로 봤을 때도 공기압 차이가 15에서 20psi 차이가 나요. 너무 나는데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나는데요? 실카는 너무 높고 네. 스램은 좀 낮은데? 불안할 정도로 낮지 않나요, 사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긴 하죠. 네. 근데 간혹 그러고도 타긴 하거든요. 저도 간혹 그 정도 압력으로 타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내가 경험을 좀 더 해봤을 때, 네. 타봤을 때 이게 더 괜찮다라는 내 마음의 안정감이 느끼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높은 공기압의 안정감 좀 느끼긴 하거든요. 로드 타시는 그쵸. 분들은 네. 괜히 이게 땅땅하고 잘 나갈 것 네. 같고 그래서 실카에 대한 신뢰가 좀 높고 아, 스램은 그렇게 놓고 나갔더니 뭔가 좀 말랑말랑하고 계속 뭐 땅에 붙어 있는 것 같고 막 그쵸. 이런 네. 느낌이라 네, 맞아요. 이게 좀 아닌가 해서 그 사이를 찾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내가 느끼는 게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하니까 네. 그 최저와 최대 공기압의 그 범주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편한 지점을 찾아가는 게 제일 네, 좋긴 경험을 하겠네요. 좀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좀 과감하게 낮춰봐도 되고 단거리 테스트해가지고 타이어는 절대 몰라요. 아, 장거리를 가야 되는구나. 네,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집 개발 담당자랑 얘기를 하면서 네. 일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타이어 공기압에 왜 이렇게 연연하는데? 그러니까 집 담당자가 자기가 어느 날 자전거 타고 집을 왔는데 길을 보니까 PR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고 타이어를 봤더니 타이어 공기가 빠져 있더래. 그래서 네. 낮은 공기압이 빠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낮아도 빠르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낮은 공기압의 테스트 범위를 더 낮춘 거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게 네. 실제로는 더 빠르고 네. 오히려 펑크도 덜 나는 것 같다. 라는 네. 개념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네네.